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을 적어라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자, 할 사람을 적지 않고 아는 사람을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마음의 법칙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개는 사람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대개 할 사람을 찾기 때문에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아는 사람을 적어 가지고 아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 내가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다, 세제 장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세제는 내한테 샀으라, 화장품은 내한테 샀으라, 내가 건강식품을 가지고 있고 싸고 좋은 치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한테 사라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홍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대개 그걸 알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알리지를 않고 살 건가 말 건가 이거를 내가 스스로 예측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단을 한다, 이거. 예단. 법률 용어입니다. 판사가 딱 생긴 것 보니까 이거 도둑놈 같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사나 변호사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틀림없이 중죄를 때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측해가지고 단정해서 들으면은 변호사의 변론도 저게 돈 먹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들리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측해서 단정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할 사람하고 아는 사람을, 할 사람을 적는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을 적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명 정도를 아느냐? 평균적으로 250명을 누구나 다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 마트예요. 그러니 마트에서 일을 하려면 저는 회장도 되고 사장도 되고 모델도 되니까 깨끗이 잘해야 하지 않겠어요? 깨끗이 이제 잘 제 몸과 얼굴을 다 다듬고는 이제 그 아침에 홍삼단을 먹고 그 오메가3를 먹고 루테인을 먹고 그러고 나갑니다. 나가고 점심때는 또 뭘 먹냐면은 점심을 먹고 또 홍경천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라킨을 먹고 또 칼슘을 먹어요. 그렇게 먹고 저녁에는 해무인 먹고 유산균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제가 차도 없고 기동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선크림 하나를 가지고 버스를 2번 타고 갖다 주러 가요. 그러면 대근해요. 힘들어요. 집에 와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씻지도 않고 잘 때가 있어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절대로 피곤치 않아요. 자, 저게 어려워요? 84세 할머니도 하는데, 예? 무슨 저분이 한 일은 딴 게 아니에요. 요 세븐코어를 한 거예요. 이걸 실천한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것. 어려운 거를 복제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김연아를 복제하는 거 가능해요. 여기 가능하신 분. 김연아 트리플 악셀. 박태환 수영. 예? 한 사람도 없어. 그게 복제 모델이 아니라 아까 예를 들어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돼. 복제 모델은. 그 7가지가 그거의 성공의 빛이, 이게 지름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품 100% 애용하기. 이게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 이거라고. 이게 제일 중요해. 50% 이상 돼. 그리고 미팅에 참석하면 30%. 그럼 이 2가지 빨간 것만 하면 몇 프로요? 80%. 아까 왜 80%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물건만 쓰는 사람은 25만 명. 미팅까지 참석하는 사람이 2만 5천 명. 그죠? 그리고 밤에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미쳐서 날뛴 사람은 5천 명. 에? 밤낮으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3,500명. 예. 그럼 여러분들이 간단해요. 애템에서 성공하려면 요 2가지를 하면 80%가 끝나. 그걸 하다 보면 소비자가 저절로 생긴다 안 생긴다? 아까 저 할머니한테도 소비자가 저절로 생긴단 말이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머릿속에 계산기를 비워야 되는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야. 아까 7,600원짜리 하나 팔기 위해서 버스를 2번을 갈아타고 갈 수 있는 그 순박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차비 생각하고 뭐하고 이게 머리가 따지다 하면 어떻게? 안 돼. 발이 안 움직여. 가슴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해 하잖아. 저분이 그러잖아. 지금 내가 애터미 안 했으면 양모이나 갔어야 될 텐데. 지금 꿈을 전달하는 멋진 할머니가 돼 있잖아. 아니, 할머니가 아니야. 소녀가 됐지. 청춘으로 돌아간 거야. 왜? 청년들도요, 꿈을 꾸지 않으면 늙은 사람보다 뭐가 다릅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 꿈을 꿉니까? 우리 최순실 사건 때문에 우리 큰애가 요새 계속 방황해. 공부해봤자 뭐하니? 소용없다 이거지. 사업 설명하는 게 어려운데 사업 설명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 앉혀놓고 스폰서 만나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할 일은 매일매일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이제 연습극 좀 끊고 좀 지식 좀 쌓아야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제4차 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라는 거야. 그래서 하도 많은 분이 물어보길래 제가 귀찮아서 어떻게 전화번호를 계속 달라고 하니까 주면 전화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다 올려놔 버렸잖아. 103편을 103편을 올렸어. 3개월 동안. 거기 가서 그냥 보시라고. 그냥 요렇게 강의한 것도 지난주에 어떻게 1시간 45분 한 거를 딱 16분 14분에서 딱 2개 잘라가지고 30분 만에 딱 올려놨단 말이야. 엑기스만 보시면 돼. 못 보신 분은. 근데 리얼하게 보는 거하고 어떻게 또 하는 거가 틀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얼하게 사업자라면 여러분이 보시고 결국 못 오시는 분은 그래도 동영상이라도 보게 해주란 말이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를.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스폰서 전화 한 통화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그죠? 그리고 리더십 쌓기 위해서 좀 공부 좀 하자라는 거예요. 자, 아까 누가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중에서도 책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명단인데 성공의 3단계 비즈니스 명단을 작성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아유 눈이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명단은 돈보다 소중한 자본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적을 때마다 내 사업체의 자본금이 늘어난다고 생각해야 한다. 명단을 작성할 때는 이 사람은 돼, 이 사람은 안 돼. 같은 개개인의 주관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는 사람 모두를 적어보도록 하자. 이 책도 아까 회장님 말씀하고 같아요, 안 같아요? 성공의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미 성공의 방법은 나와 있다 안 나왔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마찬가지로 성공의 방법은 나와 있는데 제품을 애용하고 성공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지 마음이야, 지 마음. 그래서 지 마음의 법칙이에요. 하고 안 하고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핵심적으로 2명의 리더를 찾아내는 게 뭐한데 그 리더의 조건이 모두가 잘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조직을 크게 만들 사람 2명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의 자질을 보면 성공을 갈망하는 자. 기회가 없었어.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성공의 기회가 없더라고. 삼성 가고 뭐 기술사에다 별걸 다 도전했어. 안 돼, 안 돼. 잠시 되는 것 같아. 근데 결국 아니더라고. 근데 성공을 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도구가 없었던 사람 만나면 아까 노재영 본부장처럼 잠도 안 자가면서 해. 여러분은 자는데 어떻게? 그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잠도 안 자가면서 사는 사람이 양쪽으로 2명.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잘 가르치는 사람 있잖아. 그죠? 끈기를 가지고 몰입하는 사람 있잖아. 이런 건 리더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내 소비자들 중에서 쓰는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스폰서랑 만나게 해주면 돼. 그 준비된 리더를.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명단이 자산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처구니가 없어. 자본이 없잖아. 근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물건을 갖다가 싸게 좋은 거, 싸고 좋은 거를 쓸 수 있는 주변에 사람이 있어, 없어요? 내가 꼭 아는 사람이어야 돼. 식당 주인도 내가 전달할 수 있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내가 컨택하면 내 재산. 내가 아는 사람이지만 놔두면 남의 재산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셔야 돼. 명단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마지막 남아있는 자산입니다. 또 여러분한테 남아있는 것은 시간이라는 자산이에요.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제 나이가 56세가 될 줄 몰랐어요. 세월을 멈출 수 있을까요? 세월 한탄만 한다고 어떻게 바뀔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선거 때. 쟤 삐딱 한 애 같아. 우리가 안 찍으면 돼요. 신상 털어서. 무슨 얘기 알겠어요? 국민을 진짜 위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할 수 있어. 바로 앞으로 진짜 좋은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별 걱정하지 않고 자기가 태어났던 생김새대로 주어진 부분에서 열심히 사는데도 먹고 사는 문제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 나라. 너무 잘난 놈, 뭐한 놈 학식 따지지 않고 어떻게? 모두가 한 인간으로서 대접받는 그런 나라.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분명히 10년 후엔 돼요. 10년 후에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면 국민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그러더라고. 국민과 시민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라고 딱 돼 있더라고. 서울대 교수다. 자, 국민과 시민과 구분하실 수 있는 분.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일반 국민이 되지 마십시오. 현명한 시민이 되십시오. 현명한 시민이라는 것은 아테네에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 시민권은 선택권이 있었어요. 투표권이 있었고요. 의사결정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올바르게 내가 갖고 있는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미 주권은 소비자에 있었는데 소비자 주권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했던 거예요. 소비자 주권부터 회복하셔야 돼. 그러고 나서 힘이 세지면 이제 시민권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아니라 집적민주주의로 우리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집적민주주의를 우리는 만들어 나가는 전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그때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견제 세력이 돼서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고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 위정자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골라낼 수 있는 시민 주권 운동까지도 연결되고 그 일을 저는 33년 동안 평생 하기로 결단했어요. 아름다운 여정이겠죠. 그죠? 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함부로 바꾸려다간 죽어요. 더킹처럼. 근데 어떻게? 조용한 혁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어떻게? 뜻 있는 사람 내 명단 넣으면 알아서 나와요. 할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하는 거야. 그 사람과 준비된 리더들과.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전달하시면 돼.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마음속에 찌릿하고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한두 명을 여러분의 평생 동지로 그들을 후원하시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물론 여기 솔팅 잘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 의미가 별로 없어요. 하다 보니까. 그러나 조금은 봤더니 이 애터미에서 잘할 만한 그룹이 있더라고. 첫째, 초등학생 학력이 높지 않아야 된다. 나이는 55세 이상이어야 된다. 왜? 퇴직이 가깝거나 퇴직하면 확실히 좋아요. 딴 거 할 일이 없으니까. 딴 데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와 있다가 보면 깨요. 근데 좀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 마이웨이. 그러고 딱 석 달 하다가 죽습니다. 우리한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가슴이 제일 따뜻하고 진짜 조금이라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헌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예단하지 말고요. 대신 어떻게? 그냥 초대하세요. 초대하다 보면 알아서 지가 골라집니다.
정말 훌륭한 국가를 공자한테 물었어요. 뭡니까? 첫 번째 조건 족식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보통 평범한 시민들은, 국민들은 어떻게 해요? 정치에 대해서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자기 하는 일 하면서 어떻게? 먹을 게 족하면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했더니 어떻게? 족병이에요. 외부로부터 침범받는 걸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게 국가의 의무예요. 그죠? 근데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했더니 뭐라 그러냐? 바로 무신분립이라고 그랬어요. 자, 나라가 얘기하는, 임금이 얘기하는 것, 또 신하들이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것들을 백성들이 믿지 못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망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깨져 있는 국가가 됐어요. 이대로 우리 후손들한테 이걸 물려준다는 것은 우리는 직무유기예요. 부모로서 할 일이 아니에요. 애터미를 떠나서 올바른 시민이 되셔서 다시 신뢰회복을 해야 돼요. 다시 우리 아버지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면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너도 나중에 부자가 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반드시 우리는 같이 만들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오늘 새해 첫 그런 결의회장이 됐다면 오늘 또한 제가 몸이 아직 덜 났지만 그래도 의미 있었던 날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